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하 벡터의 마지막 시간. 이제 제가 개념 위주로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12강 안에 끝났고, 이거를 세세하게 하면 더 이제 많은 내용을 다루었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개념적인 면만 하게 된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기하 벡터 마지막 시간인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공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선하고 평면이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요소도 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 간의 위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그런 직선하고 평면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라는 곳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냐 라고 해서 우리가 X축, Y축, Z축이라고 해서 공간 좌표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거를 저번에 평면 벡터 때 배웠던 벡터에서 입장을 본다면 시점을 원점으로 보면 얘네 점들은 위치 벡터가 되고, 그럼 그 점들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점들에서 되던 성질들이 벡터에서도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내적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뭐냐? 그 점들을 모았을 때, 그러면 그 점들을 모은 직선과 평면이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딱 표현을 할 수 있냐 라는 얘기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거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평면 좌표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직선하고 이제 벡터로서 해석한 직선하고 결국에는 다 같은 얘기다라는 걸 보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보였냐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벡터는 우리가 그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방향 벡터와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 L이라는 게 있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뭐 X1, Y1, G1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 이 직선하고 평행한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향 벡터라는 게 우리가 U라고 해서 A, B, C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은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 파란색 선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는 X, Y, G라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점으로부터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점까지의 이 벡터는 빨간색 벡터를 X 벡터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 X 벡터는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X 벡터랑 파란색 U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행하면 어떻게 표현하자고 했냐면, 얘는 이 U 벡터의 어떤 실수배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자고 했어요.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쓰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이라는 점은 KA, KB, KC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 X는 X1 더하기 AK다. 그리고 Y는 Y1 더하기 BK다. G는 G1 더하기 CK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똑같아요.
평면에서도 이런 표현을 직선의 매개변수와 매개변수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똑같이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의 매개변수와 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또는 매개변수와 라고 할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죠, 이것이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렇게 K에 대해서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 써먹냐면 직선과 평면 간의 교점 이런 거를 구한다고 할 때 이런 거를 쓰게 될 겁니다. 왜냐? 이 직선과 평면 간의 교점이니까 그 교점을 x, y, g라고 안 두고 이렇게 두고 이제 k 값만 구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는 식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k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은 c분의 g 빼기 g1이다 라고 다 k도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딱 좋게 알 수 있는 건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이 뭐다? 아, 방향 벡터를 표현하는 애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다? 지나는 한 점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들 직선의 방정식 뭐 별거 없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직선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할 건 뭐냐?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평면이라는 어떤 애가 있어요.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전에 했었냐면 평면에 이렇게 수직인 어떤 애가 있으면 이 애는 이 평면 위에는 모든 직선하고도 수직이다 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이란 걸 정의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수직인 이 직선, 다시 해서 이 벡터라는 애가 이제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인 벡터를 a, b,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의 이제 시작점인 여기를 x1, y1, g1이라고 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이 점을 이제부터 표현하자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점까지의 이 벡터를 x 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x 벡터와 h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직선하고 뭔가 비슷비슷하지만 얘는 평행하다였고 얘는 수직이다 라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x 벡터는 뭐가 되냐면 x 빼기 x1, y 빼기 y1, g 빼기 g1이라고 합시다. 얘랑 우리가 이거 전에 먼저 할 거는 자, 둘이 수직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성질을 사용할 거냐면 둘이 내적하면은 0이다 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얘랑 a, b, c랑 내적하면은 0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a에 x 빼기 x1 더하기 b에 y 빼기 y1 더하기 c에 g 빼기 g1는 0이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렇게 생기는 애는 이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평면은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원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타원 포물선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 있으면 맨날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우리는 평면을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나머지는 x1, y1, g1이 어떤 숫자일 테니까 다 합치면 는 0이다. 그때 a, b, c가 나타내는 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다 라면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고일 때랑 비슷해요. 고일 때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을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서 배웠어요. 직선을 배우고. 그것처럼 우리는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란 걸 배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 아이고, 이 평면이 있겠죠. 이 평면을 우리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밖에 있는 어떤 x1, y1, g1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어휴, 직선인 줄 아는데. 이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는 게 점과 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L이라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D라고 할까요? L 말고. 제가 좀 더 L이라는 표현을 쓸 것 같으니까 D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라는 길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쉽게 생각하면, 얘는 이 점만 찾아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점만 찾아내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이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찾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봅시다. 자, 얘는 일단은 먼저 답부터 알려주면, 얘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D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애랑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습니다. 고1 때 배웠던 이 공식이랑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근데 고1 때 증명했던 방식이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라는 걸 해봅시다. 자, 증명을 해보면 우리는 D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만 찾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뭐 A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보면은 이 직선을 L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L의 방향 벡터는 알파의 법선 벡터랑 같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수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L이라는 애는 A분의 x-x1는 이거 점점인데 점점 B분의 y 빼기 y1는 C분의 G 빼기 G1이라고 할 겁니다. 그 얘를 어떤 T라고 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둔다면 자 봅시다. 얘는 우리가
이걸 덕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의미하는 게 뭐냐? a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x1 더하기 at, y1 더하기 bt, z1 더하기 c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점과 이 a까지의 거리는 이 a에서 이 점을 빼면 되겠죠. 뺀 거의 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x1 빼니까 at, 여기서 y1 빼니까 bt, 여기서 g1 빼니까 ct라고 해서 d라는 애는 루트, 왜 쟤는 저기 올라갔을까요? at의 제곱 더하기 bt의 제곱 더하기 ct의 제곱이라고 해서 절대값 t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쭉 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 t만 구하자. 그럼 이 t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직선과 평면 간의 교점 찾는 문제랑 똑같이 구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a라는 점이 이거였지만 이 a는 다시 생각하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 a를 이 평면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x 대신에 x1 더하기 at, b하고 y 대신에 y1 더하기 bt, 그 c하고 z 대신에 z1 더하기 ct다 더하기 d는 0이다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 약간 정리를 해보면 여기 칸이 될 것 같은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에 t로 묶으면 a제곱 b제곱 c제곱은 0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넣어주니까 t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를 뭐로 나눈 거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나눈 거에 마이너스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에 절대값이 생길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사라지면 되겠죠.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랑 약분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가 나온다. 얘를 우리는 여기다 대입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똑같이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 봤던 공식이랑 보면 되는데, 물론 그때는 벡터라는 표현을 안 써요. 대신 이 t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왜냐면 얘랑 같으니까 는 t라고 두자 라고 두고 시작을 하긴 해요. 근데 뭐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이거는 방과후 수업과 제가 별개로 강의 하나를 더 올릴 겁니다. 이건 좀 중요한 얘기라서 올릴 건데,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따로 올릴 건데, 그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방과후 수업 신청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연 거지만 많이 시청을 안 해줬지만 다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